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그 정책 질의할 건데요. 오늘 OTT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중요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방송 간의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상파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지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과 OTT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을 선호하십니까? 참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셔서 우선 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그 이야기가 지적이 나왔지만 OTT 때문에 국내 BOD 매출이 거의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OTT의 경우도 이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광고를 붙이면서 요금은 내리는 인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그 광고 시장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내용은 큰 틀에서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규제가 OTT 쪽이 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레거시가 줄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혹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구체적으로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지금 저는 지상파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지는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현재 혹시 후보자께서는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대충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뭐 밤 10시 이후에 지상파에서는 주류 밤 10시 이전에는 할 수 없다든가 그런 류의 그리고 병원 광고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규정에 보면요. 조제 분유와 조제 우유를 광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출산율 내지는 모유 수유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모유 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유와 우유 광고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착오적이 아닐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공감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도 오늘은 정책 질의는요. 소신을 밝히시고 그대로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소신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시간을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국내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5도로 낮춰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항도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보면은 혼인 매개 이성 교제 소개업은 안 된다 돼 있는데 국내 결혼 중개업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은 안 됩니다. 이것도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폐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장께서 소신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 저희가 계속 오늘도 나오겠지만은 그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도 재직하셨던 MBC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광고 매출이 줄어서 프로그램 제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규제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KBS 관련 3대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물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맞아.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오랫동안 사과를 하신 게 말이 돼? 공영방송이야.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국제뉴스도 좀 해야지. KBS에 쌓인 수많은 유통자들도 크리에이터나 좀 웃기죠, 제가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만들자고 국제뉴스 메인 뉴스의 30% 이상 편성하고 영상 아카이브 국민에게 싹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조화 빠르게 갈 부분을 왜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KBS에 대한 공약을 하신 것이 국제뉴스 30% 이상 의무 편성한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뭐 사극을 의무 제작한다. 그리고 방송 아카이브를 오픈한다 이런 것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국제뉴스 하면 또 저는 전문성이 있다 봅니다. 국제부장도 하셨고 특파원이나 아니면 해외 취재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현재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파원 및 통신원 파견 현황을 보면은 해외 언론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KBS나 MBC나 SBS 같은 규모가 큰 지상파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여타 종편이나 이런 언론사 방송사들에서는
예산 지원이 지상파에 비해서 레거시 뭐 다 같은 저는 레거시 국제 미디어입니다만, 뉴스를 편성하고 국민들에게 이걸 단순히 해외 통신사에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들이 현장 취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들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보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혹시 보관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만약에 네. 방송사 사장으로 있다면 네. 사업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콘텐츠 판매라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특파원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30%를 편성한다든가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취재를 위해서 특파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봤을 때 이번에 KBS가 17명의 특파원을 지금 11명으로 6명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조회 발표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 독자적인 국제 취재 기능 자체는 지금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KBS의 공적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외에도 재난 방송의 기능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수신료 액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췄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도, 그러니까 규제나 아니면은 이사진 선임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에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